제가 만약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보험 계약에 서명한다면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해줄 겁니까? 그 권위 있는 남자는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정막이 흐르는 방 안에는 그의 묵직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는 손은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베테랑 보험 설계사 하시니 제 뜻이 뭔지 아시겠죠? 그날 회색빛 공단이 내려다 보이는 5층 사무실에서 저는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존심이 다른, 한쪽에는 추락하는 제 인생을 구원해 줄 거대한 매출 실적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운명의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결국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업계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48살입니다. 서울이라는 화려한 도시는 저처럼 때를 놓친 여자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해 왔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장밋빛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의 위험 대비를 돕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남들처럼 번듯하게 사는 꿈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마감은 감당하기 힘든 높은 실적 목표 KPI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늘 불안에 떨었고 거울 속에 저를 마주할 때면 무기력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7년 동안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중간 흐릿하고 몸이 건조한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판매왕 보험왕이라는 자리는 제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사치스러운 영광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지점 조회 시간 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지점장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젊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은 매출이 날개를 단 듯 쑥쑥 오르는데 저는 바쁜 세상 속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지친 나그네 같았으니까요. 김서연 씨, 이번 달 상황은 좀 어때요?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지겨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뭐 평소랑 비슷합니다. 제 목소리는 에어컨 소리에 묻혀 기어들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동료가 들으란 듯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이번 달에 지난달 2배 찍었어요.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던데요.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제 자존심을 후벼 팠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나이 48 먹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었고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낡은 아파트 문을 열자 저를 방이는 건 소름 끼칠 정도의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울 앞에 섰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48 여자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눈과 주름은 더 깊게 패였고 눈꼬리는 피곤하게 처졌으며 인매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탄력을 잃은 피부를 만져보았지만 떡진 화장으로는 초라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절로 터져나온 한숨은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시들어 버리는 걸까?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전화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고정 지출을 빼고 나니
남은 돈은 비참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번 달도 돌려막기를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규 고객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차에 거치기도 전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수천 개의 공장이 모여 있는 안산 반월공단이었습니다. 두툼한 명함 뭉치를 들고 저는 굴욕적인 문전박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 설계사 김서연입니다. 직원 복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개중에는 받아주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차가운 손사래를 치거나 귀찮다는 듯 쫓아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다리는 후들거리고 무릎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CU 편의점에 들러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퍽퍽한 밥알을 씹으며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초라한 점심을 급히 삼키고 저는 다시 옷매무새를 다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꽤 규모가 큰 전자부품 공장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정문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보험 하시는 분이죠? 네, 네, 맞아요. 저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은밀하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좀 와봐요.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 저는 의구심을 품고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요즘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거든. 명함 한번 드려봐요. 어쩌면 큰 건 하나 건질지도 모르니까.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아저씨? 그럼 듣자 하니 전 직원 단체 보험을 들려고 한다던데. 예전 보험사 담당자가 태도가 영 별로라. 담당자를 바꾸고 싶어 하신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층 박도준 대표님, 실로 가보세요. 내가 미리 전화 한 통 넣어줄게. 짧은 통화 후 아저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저를 보셨습니다. 됐어요. 올라가 봐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래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건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을 보니 바람과 먼지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손으로 빗어 넘기고 립스틱을 덧발라 생기를 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공장 전체 단체 보험이라니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지금 저에게는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층. 복도는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제 눈앞에 대표이사실이라는 금빛 명패가 달린 육중한 나무 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하고 위엄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넓고 웅장한 집무실, 그리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도준 대표님, 예순이 좀 넘어 보였지만 풍채가 무척 당당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희끗희끗한 머리 건장한 체격을 돋보이게 하는 맞춤 정장, 무엇보다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카로움 속에 기묘한 온화함이 깃든 눈빛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연입니다. 경비 반장님 소개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격해 보이던 얼굴이 환해지는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폭신한 소파에 앉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는 명함을 받아 천천히 글자를 읽었습니다. 전문 설계사 김서연, 경력이 7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는 명함을 탁자에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훑어보는 시선이 아니라 묘하게 따뜻한 시선이라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직원분들을 위한 보험 상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 단체 보험을 생각 중이에요. 예전 회사는 일 처리가 너무 무책임해서 좀 더 성실한 분을 찾고 싶더군요. 저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한 60명 정도 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60명. 이건 정말 제 반년치 실적을 채우고도 남을 대박 계약이었습니다. 기쁨을 억누르며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럼 단체 상해 및 생명보험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도 고려 중이고 제 개인 보험도 생각 중입니다. 이쯤 되니 탁자 아래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것만 성사시키면 수당이 어마어마할 터였습니다. 제가 상세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러죠. 3일 뒤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려는데 그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설계사님. 네, 서두르지 마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요. 제가 내려드리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히 어떻게 멀리서 오셨는데 편하게 있어요. 말을 마친 그 권위 있는 대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향했습니다. 큰 회사의 대표가 영업 사원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주다니 저는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향긋한 커피 잔을 제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잔을 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7년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보험 영업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그 무심한 안부 한마디에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얼마만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사람들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만 물었지 제가 힘든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걸요. 고생이 많으셨나 봅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저는 급히 고개를 숙여 나약함을 감췄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운영이라는 게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특히 혼자 지낼 때는 더더욱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안 계신가요? 3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공간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침묵은 숨 막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동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김 설계사님, 힘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메마른 제 가슴에 따뜻한 물줄기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 낯선 남자 앞에서 제 가슴이 이토록 거세게 요동치는 걸까요?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60명분의 계약, 그리고 사별한 젠틀한 CEO. 이것은 인생 역전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일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상품을 비교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가장 완벽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동이 터올 때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3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점잖은 네이비색 정장을 고르고 세월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화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48이야. 할 수 있어. 김서연. 스스로를 다독이며 길을 나섰습니다. 여전히 고급스러운 그 방, 여전히 은은한 커피 향기. 박 대표님은 오랜 지인처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열정을 다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조항 하나하나, 혜택 하나하나를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안경 너머의 눈길은 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보험료도 합리적이고 보장 내용도 아주 좋군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그가 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김 설계사님, 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그는 깊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일 설명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네, 저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걸까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일 얘기 말고 천천히 이야기나 나누면서요. 또 커피였습니다. 그는 다시 직접 커피를 내렸고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공기는 판매자와 고객 사이가 아닌 마치 두 친구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사시는 곳은 어딘가요? 여기 근처 아파트에 삽니다. 혼자 사시나요? 그의 질문이 제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이혼한 지 꽤 됐어요. 대표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먼 곳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분가했죠. 명절에나 오고. 집은 텅 비어 넓은데 춥기만 합니다. 저도 그래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사방이 막힌 벽을 마주하면 그 적막함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외롭죠.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밥도 혼자 먹고 저녁에도 혼자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회사에 죽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업하러 다니는 게 힘들어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외로운 사람들의 공감대가 순식간에 지위의 격차를 허물었습니다. 김 설계사님. 그가 갑자기 몸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악착같이 버티며 사는 여자의 얼굴. 저는 보면 압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의 말 한마디에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적나라한 그의 지적에 제 강한 척하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힘내세요. 김 설계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힘들고 외롭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남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박 대표님이 불쑥 말했습니다. 김 설계사님,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계약건 때문에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냥 뵙고 싶어서요, 개인적으로. 제 얼굴이 사춘기 소녀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6시 어때요? 제가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갑지아인 대표니까. 그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붕 뜬 기분이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니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잘 됐어요, 박 대표님. 참 좋은 분이시죠?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김 설계사님 박도준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내일 저녁 6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만나는 게 기대된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일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양볼은 발그레하고 눈은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일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뭘 입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 설렘. 48 여자의 가슴에 다시 봄이 오는 걸까요? 다음 날 저녁 6시. 저는 10년 전에 사두고 입을 일이 없었던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도 꼼꼼히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꽤 예뻐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은은한 촛불과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미리 와 계셨고 진정한 신사처럼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믿기지 않을 만큼 로맨틱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잊고 먹고 사는 걱정도 잊은 채 바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영혼의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윽했고 저 역시 이 남자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서연 씨 오늘 저 정말 행복합니다. 식사 후 산책을 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리 많지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날까요? 네, 물론이죠. 그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운명적인 저녁의 달콤함 뒤에 그 탐스러운 보험 계약 뒤에 그리고 박도준이라는 완벽한 남자 뒤에 제 인생이 꿈조차 꾸지 못한 전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늦깎이 행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비밀의 서막일까요? 박 대표님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2부를 기다려주세요. 김서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후 문자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처럼 매일 꾸준히 도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전화 화면은 박 대표님의 문자로 밝게 빛나고 있었죠. 김서연 씨, 잘 잤어요. 오늘 서울 날씨가 참 좋네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요. 점심때네요.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일만 하지 마요. 사소한 안부 인사였지만 메마른 제 가슴을 적셔주는 단비 같았습니다. 저도 점차 그에게 답장하는 게 익숙해졌고 예전처럼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푹 잤어요. 대표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오고 가는 문자는 지루했던 제 일상에 새로운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달콤하고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만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보험 계약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회사로 오라는 게 아니라 더 조용하고 사적인 곳에서 만나길 원한다는 것이었죠. 장소는 신라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호화로운 곳이었죠. 문자를 읽자마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호텔이라니. 왜 하필 거기서 약속 당일. 저는 신라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 들어서며 압도감과 동시에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시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발소리마저 두꺼운 카펫에 묻힐 정도로 고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는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독해 보이지만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저를 본 그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늦지 않게 왔습니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펼쳐졌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자주 오는 곳입니다. 조용해서 저 같은 늙은이한테 딱 맞거든요.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커피 2잔하고 케이크 좀 줘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물러가자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관심 있어 하셨던 법인 종신보험 상세 설명서인데 첫 페이지를 넘기려는데 따뜻하고 큰 손이 불쑥 제 손등을 덮으며 꾹 눌렀습니다. 김서연 씨. 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은 보험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사는 얘기나 해요. 하지만 일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는 제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상담은 핑계였어요. 사실은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거칠지 않지만 단호하게요. 김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당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신 모습부터 떠올라요. 참 이상하죠. 60 넘은 나이에 사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서 말문이 막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이 바짝 탔습니다. 제가 우스워 보입니까? 아니, 아니에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정말입니까?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외로운 두 영혼 사이에 공감이 퍼져 나갔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그는 아쉬운 듯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대화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항이나 이율 보상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 잠 못 드는 밤에 대해, 차가운 벽을 마주하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러갔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 출출하네요. 저녁 같이 먹죠. 이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어때요? 여기 엄청 비쌀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든 괜찮습니다. 가죠.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촛불과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져 분위기는 더욱 로맨틱했습니다. 메뉴판을 본 저는 가격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군요. 그가 제 당황함을 눈치챘습니다. 조금요, 가격이. 걱정 마요. 오늘은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니까. 저녁 식사는 달콤했습니다. 그는 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요. 왜,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얼굴에 뭐 묻었나요? 제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예뻐서요. 늘 예쁘지만 오늘 밤 촛불 아래서는 특별히 더 예쁘네요. 놀리지 마세요. 저 늙었어요. 제 눈엔 어떤 젊은 아가씨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디저트 후 직원이 최고급 레드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마실까요? 저 술 잘 못하는데. 조금만요. 분위기만 내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떫고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그가 일렁이는 와인잔 너머로 저를 보며 불쑥 물었습니다. 김서연 씨, 솔직하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당신, 저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나요? 남녀로서 말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공간 전체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숨죽인 듯 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알잖아요. 우리 둘 다 외롭고 기댈 곳을 원한다는 거. 당신에게서 떨림이 느껴지지만 직접 듣고 싶어요. 저는 냅킨을 꽉 쥐었습니다.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까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제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대표님 생각 많이 해요. 요즘 제 머릿속엔 온통 대표님 뿐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식탁 너머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생기네요. 무슨 용기요? 이런 말을 할 용기요. 김서연 씨, 우리 계속 만납시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이렇게요. 어때요?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택시 타는 곳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차가 도착해 돌아서려는데 그가 불렀습니다. 김서연 씨,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우리 사이는 한 뼘거리로 좁혀졌습니다. 내일 또 봐도 될까요? 내일 또요? 네,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거든요. 좋아요. 저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자문했습니다. 이것은 뒤늦은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는 진통제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그 후 며칠은 지난 10년 중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자연스러워진 손잡기, 서로를 향한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입꼬리는 항상 올라가 있고 눈빛은 20대 때처럼 반짝였습니다. 나 사랑하고 있는 걸까?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평소와 다른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김서연 씨, 내일 저녁 회사로 올 수 있어요. 계약서 최종 검토하고 서명하고 싶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순간이 왔구나. 네, 몇 시가 좋을까요? 저녁 7시요. 직원들 다 퇴근하고 우리끼리 조용히 볼 수 있게. 다음 날 저녁 저는
안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고요했고 5층 대표실에서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익숙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직원들이 다 가서 조용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꼼꼼히 준비한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완벽하군요. 훑어본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서명하고 송금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 계약은 제 인생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옆으로 치워두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죽 소파에 아주 가깝게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 사실 오늘 당신을 부른 건 계약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왜요? 보고 싶어서요. 이 방이 너무 넓어서 춥게 느껴졌거든요. 저도요. 저도 대표님 보고 싶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 한마디에 제 감정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흐느낌이 잦아들자 그가 눈물 젖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울지 마요. 나 김서연 씨 좋아해요. 아주 많이.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좋아해요. 그 순간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고 우리 입술이 닿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가 가슴 깊이 전해져 왔습니다. 고요한 사무실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비로소 위로를 받았습니다.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놓치면 사라질세라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더 가면 못 멈출 것 같으니까. 그가 쉰 목소리로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깊은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지방 출장을 다녀온 그가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시 신라 호텔이었습니다. 다시 그 고층 라운지였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서연 씨, 우리 다른 곳으로 갈까요?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호텔방 문이 열리고 등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이 말을 맞댄 채 그가 거친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아요. 안아주세요.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히 기대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 쌓아둔 외로움을 서로의 온기로 녹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찾은 것 같은 평안함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 온전한 여자로 다시 살아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나란히 누워 창밖의 별을 보며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서.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질 때 저는 잠든 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룸서비스로 아침을 먹고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에 문자할게요. 조심히 가요. 택시 안에서 저는 가슴에 휴대전화를 품고 방금 받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한번 사는 것 같아요.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얼마나 갈까요? 아니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일까요? 신라 호텔에서의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제 인생의 모든 페이지가 새롭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눈부시고 활력이 넘쳤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우울하고 늙은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동자는 생기로 반짝였고 피부는 탱탱해졌으며 입가에는 늘 신비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사랑이라는 젊음의 샘물에 흠뻑 젖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대로 단체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안산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저를 탐색하듯 바라보는 60명의 직원 앞에 섰을 때 처음엔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서서 저를 격려하듯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또렷하고 유창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침없이 흘러나와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0개의 계약서에 즉석에서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인 종신보험과 그의 개인 고액 보험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축하해요, 김 설계사님. 그가 다가와 우리 둘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당신 능력이 빛을 발한 거예요. 그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을 눈에 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의도 지점에 복귀했습니다. 지점 장실에 들어가 계약서 뭉치를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실적 때문에 늘 인상을 찌푸리던 지점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서연 씨, 이거 진짜예요. 내 자필 서명에 인감까지 다 받았습니다. 단체 60명의 법인 풀패키지입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겨보며 흥분했습니다. 대박이다 이번 분기 지점 1등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아니, 전국 1등도 노려볼 만해요. 정말인가요? 당연하죠. 이 정도 실적이면 본사 사장님도 주목할 겁니다. 김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너무 훌륭합니다.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7년의 서름을 딛고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점 장실을 나오자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망 놀라움, 그리고 당연히 질투가 섞여 있었죠. 언니 대박 터트렸네. 응, 운이 좋았어.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운은 무슨 실력이지? 저를 비꼬던 젊은 여직원이 이제는 시기와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해요, 김서연 씨. 오늘 당신 정말 멋졌어요. 고마워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한 거죠. 나와요. 축하 저녁 내가 쏠게요. 30분 뒤 한정식 식당의 조용한 룸에서 우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긴요. 당신 덕분에 나도 행복한걸요.
요즘은 매일 출근하는 게 즐겁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환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소박하지만 너무나 달콤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법처럼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만날 때 더 이상 주눅들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 힘 있는 목소리로 상담을 주도했습니다. 고객들은 저의 빛나는 아우라에 홀린 듯 했습니다. 설계사님 참 진정성 있으시네. 믿고 맡길게요. 단 한 달 만에 제 매출은 3배로 뛰었습니다. 다음 달 초 지점 조회 시간 지점장이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이번 달 판매왕은 김서연 설계사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왕처럼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언니 비결이 뭐예요? 좀 알려줘요. 저 그냥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자신감 가진 것 뿐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비결, 사랑이라는 이름의 만병통치약은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만날 구실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인적 드문 식당에서, 때로는 신라 호텔의 익숙한 방에서, 또 어떤 날은 한강공원 주차장 차 안에서 손을 잡고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행복해요.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분기 시상식에서 저는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무대 아래 어두운 구석, 그가 앉아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 상은 저를 믿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특히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아지트 신라 호텔 18층 방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존재와 의미를 확인하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잠든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요. 제가 성공한 이유는 60개의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잠자던 제 안의 여자를 깨워주었고 세상을 정복할 자신감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제 빛이 강렬해질수록 시기 질투의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지점에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석에서 들리는 웅성거림 정도였습니다. 김서연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나이 먹고 화장도 진해지고 옷도 야하게 입고 무슨 바람이라도 났나 다 들렸지만 모른 척 태연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소문은 더 악의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60명 단체 계약 있잖아. 그거 여자가 꼬리쳐서 따냈다는 소문이 있어. 그 대표님이랑 사적인 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해. 제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서 계약을 따냈대요. 대표님 배경 믿고 계약 따낸 주제에 뻔뻔해. 밖으로 나오자 두 여직원은 저를 보고 입을 다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연 언니, 응? 차갑게 대꾸하고 지나쳤지만 떨리는 손은 제 마음속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니
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볼까 보고 싶네.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만나는 게 안전할까? 또 들키면 어쩌지 하지만 그리움과 나약함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네, 만나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구석진 카페에서 그는 단번에 제 불안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저기요. 지점에 소문이 돌아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한숨을 쉬며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몸을 팔아서 계약을 따냈대요. 우리 둘이 호텔 가는 거 봤다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더 조심해서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처신을 잘 못해서 그래요. 다음 날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조회 시간 지점장이 여전히 제가 1등이라고 발표했을 때 박수 소리는 듬성듬성하고 어색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선망이 아니라 경멸과 조롱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지점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김서연 씨, 혹시 그 고객이랑 부적절한 일 있는 거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본사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처신 똑바로 하세요.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말고. 지점장의 말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나오는데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누구와도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의 수군거림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저거 봐, 얼굴 뻔뻔한 거. 늙은 남자랑 붙어 먹고 계약 따낸 주제에 더러워.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펑펑 울었습니다. 절망감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왜 그래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슨 꽃뱀 취급해요. 지금 어디에요? 내가 갈게요. 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울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당분간 만나는 거 좀 자제해야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고통스러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기다릴게요. 일주일은 고문 같았습니다. 만남 없이 짧고 불안한 문자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고 소문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사람들은 더 많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 앞에서 동료가 앞을 막아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서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그 사장이랑 진짜 깨끗해요. 60건이 장난도 아니고 제 실력으로 따낸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요. 누가 믿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방은 텅 비고 차가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더는 견딜 수 없어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세요. 보고 싶어요. 얘기 좀 해요. 30분 뒤 그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걱정 때문에 헬쑥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파에 앉자마자 저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요. 그는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려는 듯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아니,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문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당신 손을 놓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그가 제 머리에 입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사는 게 죽는 것과 같아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날 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홀로 앉아 막연한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독한 소문들과 사랑을 병행하며.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는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점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눈총은 따가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 냉대를 지금의 행복을 위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실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 특별한 곳으로 갈까요? 어딘데요? 비밀. 와보면 알아요. 기대해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남산타워 꼭대기에 있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신사답고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촛불과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져 몽환적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직원이 와인을 따를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오늘이 우리가 만난 지 딱 3개월 되는 날입니다. 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벌써 3개월인가요? 시간 참 빠르네요. 빠르죠. 나한테는 꿈만 같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떫고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그가 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서연 씨. 네. 지난 10개월. 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지루한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저도요. 당신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크고 따뜻한 손이 지금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서연 씨, 진지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후회 안 합니까? 나 같은 늙은이랑 만나는 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하지만 회사 소문 때문에 힘들잖아요. 힘들긴 하죠. 하지만 제가 겪었던 외로움에 비하면 이 정도 풍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을 만난 건 제 48년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근심을 날려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다리 조명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네, 고백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당신한테 접근하고 밥 먹자고 했을 때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당신도 나처럼 보여서요. 알아요.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는걸요. 우린 서로를 알아본 외로운 영혼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좋아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듣는 사랑 고백이 어찌 이리도 뜨겁고 진실할까요? 저도 그래요.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해요. 그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바람 속에서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 일일은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행복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 익숙한 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의 설렘을 넘어 이제는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없이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 덕분에 저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보험그룹 연도대상 시상식이 서울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 자, 이제 발표합니다. 올해의 보험 여왕, 최우수 설계사 대상 김서연님.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묵직한 황금 트로피를 손에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광활한 객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구석자리에 앉아 눈부신 자부심을 담은 눈으로 저를 보며 끊임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는 감격에 떨렸습니다.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저를 믿어주신 많은 고객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깨워주셨고 다시 한번 살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설계사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요. 그 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빛나게 했습니다. 강당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지만 그 힘의 비밀은 우리 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 여왕이 된 건 뛰어난 세일즈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은 늙고 자존감 없던 아줌마를 빛나고 매력적인 여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라가 고객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로비 밖 서울의 밤바람이 부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축하해요. 나의 여왕님. 그가 제가 본 중 가장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왕은 무슨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 당신 실력이에요.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잖아요. 그 자신감, 그 눈빛. 다 당신이 준 선물이에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어떤 이름으로든 남들이 뭐라 하든. 나도 그래요.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습니다.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며 48 여자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이 있고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눈엔 총기가 돌고 입가는 생기 넘치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판매왕이 된 건 60명 계약 때문도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외로움의 늪에서 저를 건져준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과 존중이 제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었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별이 뜬 밤하늘을 보며 그에게 하루의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마치 휴대전화를 쥐고 기다린 듯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해야 할 건 접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비로소 시작됐으니까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48. 사람들은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김서연에게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전하던 보험 설계사에서 판매왕이 된 김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보시다시피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김서연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